이렇게 좀 이런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래 신라 때 이름은 달성인데 흙으로 쌓았기 때문에 달성 토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1905년이 되면 일제가 이걸 자기들 군사를 주둔시키면서 달성공원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5년 뒤에서 나라가 망하고 다시 5년 지나서 광복회가 결성이 되잖아요. 이때 이 달성공원 중에 지금 저쪽으로 사진이 있습니다. 보시면 저기네요. 이 달성공원 좀 넓게 보이는 사진의 입장이에요. 이 달성공원이 이렇게 둥그렇게 성이 있고 안은 이렇게 평지예요. 그 당시에는 여기는 습지였어요.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게 최저 동상이고 여기 정문이에요.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공원을 향해 중앙으로 올라가면 이제 이 일본이 신사를 세워놨었어요. 서울의 남산에 나라에서 제일 큰 걸 세우고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로 큰 신사를 세웠는데 신사 뒤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죠. 이런데 지금 가면 신사를 없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전체가 잔디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사가 있고 그 뒤쪽으로 이제 잔디밭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 그 자리 자체가 광복회가 결성된 자리가 아니냐라고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신사 건물이 전국적으로 독립지사가 200명이 모였기 때문에 신사 건물이 가려진다. 남자들이 200명이 있어요. 앞에 여기 있으면 정문에서 바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은폐를 시켜줄 건물이 신사 건물이었고 그 뒤에서 뭐 200명의 전국 지사들이 모여서 창립대회를 했다. 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독립운동 단체가 결성된 거죠. 그 광복회가 얼마나 큰 단체냐를 그냥 설명하면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지만 각 시도마다 지부장을 뒀는데 만주 지부장이 김좌진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좌진이 지부장이었다 하면 단체가 얼마나 크냐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광복회가 결성돼서 활동을 한 덕분에 3.1운동이 가능했다. 20대 의열단이 가능했다라고 학자들의 저서나 국사편찬위원회에 다 나와요. 그리고 광복회 결성은 더 중요한 일이고 광복회가 대구에서 결성됐다는 것은 대구의 자랑이죠. 꼭 가보세요. 네. 1910년대 대표한 무장단체가 대한민국 그렇죠. 네. 고등학교 국사책에 나오고 국사책에 나오니까. 이쪽에 신사가 있었고 뒤에 이쪽 정문 그렇죠. 이 뒤쪽에도 아마 계획했을 거예요. 이렇게 추정이 되는 그렇죠. 여기가 정문이고 여기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들어가면 신사자예요. 예. 공도 토성으로 그래서 그냥 물좀 떠가고 비용이 좋아요.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국가가 있는 한국사를 인가입니다. 되게 좀 낫잖아요. 한국사. 장하다. 내가 딱한 사람을 되게 약하시고 아무나 주는 거 아니냐고 막 아, 왜? 그래. 뭐든지 시험은 힘들어요. 1급 학생이 15%밖에 안 된다고. 시간대가 좋을 때 지금 다 알지 뭐 사람들이 같이 밀려고 그러지 않아. 코디.
잠시 조용해 주세요. 촬영이나 좀 정해 주시죠. 이쪽은 조금 없어요. 아니 그 광복 이후에 지금 80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80년이 흘렀으면 굉장히 많은 세월이 흘렀고 뭐 우리나라도 선진국 관련해 적어들었는데 여전히 항해 독립 유적 또는 유적성, 유적지 중에서 발굴하고 뭐 표식을 세우고 알려야 하는 유적들이 아직도 많이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도 그곳이 유적지라는 것이 알려지지 않은 조사가 안 된 것도 많고 조사가 되었는데도 안내판이 없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이런 것도 많죠. 그렇군요. 이게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 유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권위자신데 좀 이렇게 다니다 보면 현장에 다니다 보면 어떤 점들이 좀 가장 좀 안타깝다고 좀 느끼시나요? 그러니까 뭐 국사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유적지인데도 안내판이 없는 것 그런 것도 있고 독립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평가되는 이종환 선생 같은 분이 계시는데 생각터가 아닌데 생각터라고 붙어 있는 경우 같은 이런 게 대표적으로 안타까운 경우죠. 그렇군요. 관리가 좀 이렇게 관리 체계 편입된, 그러니까 뭐 알려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아예 뭐 알려졌으나 표식이 세워지지 않은 곳 말고 관리 체계에 편입된 곳 중에서도 좀 이렇게 미흡한 곳들이 좀 많이 있나요? 그럼 어떤 그런 것도 이제 드물지 않게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병장으로 거론되어 있는 문석봉 선생 같은 경우도 옛날 생가집이 남아 있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안내판이 없다거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사실 이제 뭐 그 이제 잘 어떤 관리가 된 채로 이제 찍힌 사진이라든지 홍보 영상 말고 실제로 다니시다 보면 이렇게 좀 어떤 좀 관리가 잘 안 돼 있거나 아니면 표식조차 안 붙어서 이렇게 어떤 잊혀진 역사가 되어가는 현장들이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좀 광복을 염원하면서 이제 곧 광복하시는데 광복을 염원하면서 이제 독립운동 정말 목숨 걸고 하셨던 이제 그 소녀들이 보시기에 좀 뭐라고 느끼실지 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돌아가시는 우리 선녀들께서는 그걸 직접 보시지는 못하겠지만 유족이 보는 수도 있고 동지들이 보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소년 우리들도 그걸 볼 때 참 안타깝죠. 제가 조금 부족하지만 대구권에 있는 129 정도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찾아서 가능하면 모습이 좋아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전시를 하는 것도 시민들이 와서 보고 그런 것이 있구나 그렇게 느끼심으로써 독립운동 정신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는 것이죠. 그 지금의 좀 관리 체계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관리 체계에 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느끼시고 또 어떻게 좀 개선이 돼야 한다고 느끼시는지 그냥 예컨대 국가가 나서야 된다 또는 좀 이런 말을 해야 된다. 아니면 민관과 이렇게 협의체를 좀 만들어야 된다거나 뭐 예산과 인력을 늘린다거나 좀 여러 다양한 현장들이 보셨을 텐데 좀 관리 체계가 어떻게 나가야 한다고 느끼시는지. 우리 흔히 말하는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것과 유사하게 독립운동 유적들도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국가보훈부가 나라 전체의 독립운동 유적을 관리를 하면서 실제로는 지자체들 흩어져 산재에 있으니까 그곳 지역에 있는 그 분야의 전문가와 또 관련 단체들을 동원해서 위임을 줘서 지역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 단위로 관리를 하면 이제 애양심이 작동하면서 잘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이 시민들에게 여기가 유적터입니다. 이게 사실 이게 표식, 그러니까 아무런 흔적이 없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흔히 살아가는 일상
소개 그냥 뭐 어디 뭐 운동하는 곳일 수도 있고 밟고 지나가는 곳일 수도 있는데 여기가 유적터다 뭐 여기가 항해운동이 있었던 그 장소다 이런 거에 계속 우리가 알려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눈에 보여야 존재 가치를 처음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보이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립운동 유적지거나 또 독립운동가와 관계되는 유서 깊은 곳에는 조형물을 현장 시설을 세우면 가장 바람직한데 그거에 이제 연구와 자원이 많이 소요가 되니 우선은 보험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 시설이라고 하는 안내판을 일단 먼저 최대한 많이 다 세워놓고 순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이나 뭐 조형물이나 흉상 이렇게 차차 세워가면 지나가다가도 그냥 제가 지금 안내하고 다녀도 어제도 지나갔는데 여기가 독립운동하게 되니 몰랐다는 사람 많거든요. 안내판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또 관심이 높아지니까 기초적으로 안내판을 세우고 차차 이제 흉상이라거나 현상 시설을 뭐 세우면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다니시다가 보면 표식이 있는 이렇게 표지석 같은 게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좀 그래도 차이가 많이 이렇게 확연히 나나요? 그렇죠. 저는 이제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은 안내판에 아무 곳이 없어도 여기 거기 인지 알지만 일반 시민은 안내판이 있어도 관심을 기울일까 말까 하니까 안내판 자체가 없으면 전혀 관심을 유발할 수가 없고 그래도 안내판이 있으면 이 분야에 들어 교사라거나 학부모나 이런 사람들 교육적 차원에서 저게 뭘까라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안내판은 예산도 많이 드는 게 아니니까 그것부터 시급히 하고 순차적으로 다른 걸 추진해갈 일을 국가보훈부가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에 예, 필요해. 1940년에는 대구에 학생운동이 굉장히 강했는데 대표가 이제 대구 사범학교 요즘은 경북대학 사범대학교 또 하나는 대구 상업학교인데 대구 상업고등학교가 됐다가 지금 이제 일반학교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구 사범학교 유적이고 그래서 대구 상업학교 유적인데 대구 상업학교 태극단의 활동을 기념해서 대구 상업학교가 이전한 상인동에 후속 고등학교 상원고등학교 뒤에 이렇게 기념 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전한 지역에 그렇죠. 예. 현재 건물이 남아 있는데 예. 그것도 왜냐면 대구 상업학교 건물이 지금 남아 있는데 예. 상업학교 건물에는 가면 아무 표시가 없어요. 이게 대구 사범학교인데 예. 대구 사범학교 건물에는 가면 이렇게 비석이 서 있어요. 예. 안내판도 서 있고. 근데 대구 상업학교 건물이 시내에 있는데 이 부분 건물이 남아 있는데 안내판에 대구 상업학교 태극단이 독립운동했다 하는 얘기는 전혀 안 나와요. 이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제 학교가 이전을 하면서 예. 저 멀리로 이전하고 예. 본 대구 상업학교 건물은 시내 복판이 있거든요. 예. 시내 복판에 이제 대구 형무소처럼 불구스름한 서든 매무소처럼 불구스름한 건물이 남아 있어요. 그 건물에는 가면은 태극단 얘기가 없어요.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 경계해가지고 그 건물을 찍어도 되겠네. 안내판이랑 아무 말이 없으니까. 이 학교 학생들이 이제 군사훈련을 두 군데서 했는데 일본은 취재를 당할 때 말해야 하는 고문하고 하니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서 훈련을 했느냐 해가지고 하나 영두토성이고 영두토성 박산 중에 제일 이제 낮은 지역, 낮은 쪽이에요. 영두토성에서 이제 군사훈련을 했는데 이게 영두토성 안내판이에요. 영두토성 안내판에도 그 말은 없어요. 여기서 상업학교 태극단 학생들이 항일 투쟁을 위해서 군사훈련을 했다 하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기록 보니까 수시로 뭐 해압했다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영산 쪽에서. 예. 그러니까 이때 상업학교도 뭐이 학생들은 토요일 공휴일 되면 이제 앞산에 가서 군사훈련을 하고 이제 회의를 하고 했는데 한 두 곳 중에 두드러진 곳이 이제 영두토성인데 요것은 앞산 전체 중에 제일 낮은 곳이에요. 제일 낮고 시내에서 가깝기도 하고 하니까
요게 아무래도 옛날 토성이니까 또 옛날에 신라나 고려 때 군사들이 훈련하던 자리니까 편편한 땅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서 이제 열심히 군사 훈련했는데 이 사진을 붙여놓은 이유는 여기 안내판에도 이제 태극관 학생들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말이 없다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안내판을 제가 보내드리는 거죠. 쭉 읽어보면 그만 안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시간 다른 골짜기로 가서 1시간 정도 올라가면 이제 이 약수터가 나와요. 약수터. 왜 약수터는 왜 갔느냐 하면 군사훈련을 하니까 목이 마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을 중간에 마셔야 되기 때문에 약수터로 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 약수터인데 지금은 여기 사람이 저기 있잖아요. 여기 바가지가 여기 있고 지금은 물이 안 나와요. 옛날에 이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이 물을 먹었는데 지금은 바가지는 걸려있지만 물 자체는 나오진 않고 그 약간 평지가 있으니까 운동시설을 갖춰놓고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죠. 물론 안내판은 없습니다. 본 학교 건물에 안내판이 없는데 산에 안내판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본 건물에 없는데. 저 이거 좀 찍을게요. 네. 이게 좀 조금만 더 뒤로.